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변 친구들, 도박 문제 있는 친구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좀 어려움을 경험하기 전에 도박으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단 강의를 한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분들 아셔야겠죠. 저는 세종충북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경진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뭐 제가 이력을 쭉 써놓은 이유는 제가 중독 관련해서 특별히 도박 관련해서 계속 일을 해왔다는 걸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저 사람한테 좀 들으면 좀 예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해보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도박 문제, 이제 세종 충북 지역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보니까 비문제군이 훨씬 많죠. 93.8%가량 됩니다. 그러면 비문제 있는 친구들은 도박 문제가 전혀 없는 걸까요? 아마 이 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난 도박 문제 없는데 괜찮은데 뭐하러 이런 거 자꾸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문제군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로 도박 문제가 없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내가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이 아니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한번 살펴보죠. 일단 게임과 도박을 좀 우리가 좀 구별해 봐야 되는데, 그 구별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여쭤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걸 예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친구들과 간식 내기 축구를 했어요. 이거는 도박일까요? 게임일까요? 좀 헷갈려요. 두 번째, 또 하나, 가족들과 윷놀이를 했어요. 5,000원 내기 가족들하고 윷놀이를 했습니다. 이거는 게임일까요? 도박일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게임을 하면서 게임 안에서 많이 합성이나 강화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돈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게임일까요? 도박일까요? 좀 고개가 갸우뚱 거려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게임과 도박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게임과 도박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게임과 도박을 구분하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정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게임이란 뭐예요? 규칙을 정해놓고 승부를 겨루거나 유의를 목적으로 하는 놀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게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도박이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걸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내기를 거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도박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게임과 도박 좀 구분해 볼 수 있겠죠? 특징적인 것 좀 두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비슷한 점으로는 규칙을 정해놓고 승부를 겨룬다는 점이 비슷하고요. 두 번째, 다른 점은 결과가 불확실한 것에 돈이 걸려 있느냐, 가치 있는 것이 걸려 있느냐, 이게 다른 점으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는 점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좀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앞서서 제가 세 가지 예를 드렸었는데 하나씩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들과 간식 내기 축구.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경기, 축구를 했는데 상대팀이 이길지 우리 팀이 이길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간식 내기를 했어. 간식을 사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 용돈,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 돈을 걸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로 볼 수 있어요? 명확히 도박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족들과 윷놀이 할 때 누가 아빠 팀이 이길지 엄마 팀이 이길지 몰라요. 그쵸? 그래서 윷놀이를 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 팀이 얼마를 내야 돼요? 소액 5,000원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걸었어. 돈을 걸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명백히 도박으로 볼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장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합성을 해요. 합성할 때 매번 다 되든가요? 아니에요. 대부분 날아가요. 거기에 10,000원짜리 장비, 20,000원짜리 장비를 합쳐가지고 나는 50,000원 혹은 100,000원짜리 장비를 얻고 싶었는데 그렇게 잘 되든가요? 아니에요. 날아가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명백히 도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예까지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임, 여러분들이 게임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게임들이, 다양한 게임들이 순수한 게임이 아니라 뭐일 수 있다고요? 도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박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점점점 더 많은 돈을 추구하는 쪽으로 갈 수 있고, 내가 그런 행위를 하다 보면 어느새 지금 심각한 도박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도박을 하는 친구들, 혹은 도박을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야, 저거 재밌겠는데? 나도 돈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호기심이 막 일어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것들, 위험한 지점들은 없는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앞서서 그래프를 봤을 때 뭐 범주가 막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친구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위험군이나 문제군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러면 청소년들이 하는 도박은 뭘까?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러 다양한 도박을 해요. 청소년들이 뭐 그냥 성인들이 하는 도박 다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옆에 친구들 보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뭐 달팽이라는 도박도 있는데 보니까 어때요? 되게 그래픽이 유아틱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뭐 아동들이 해야 될 뭐 게임인 것 같아.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도박적 요소가 숨어져 있어요.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거부감 없이 이거 게임 같아, 재밌겠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유혹의 덫을 놓은 거죠. 그러면 청소년들이 거기에 자꾸 넘어가는 거죠. 여기에 청소년들이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정말 수천만 원을 잃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돈만 잃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런 도박을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도박이 금지되어 있어요. 합법적인 도박 있던데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합법적인 도박이라 할지라도 청소년은 다 불법입니다. 하면 안 돼요. 다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처벌받습니다 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도박 뭐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좌가 다 여러분들이 이용한 계좌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막 추적하면 다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지금 당장 걸려서 문제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어요. 그때 뭐 취업을 하려고 막 준비하는데 그때 뭐 사이트가 털려가지고 뭔가 처벌을 받게 돼. 그러면 취업하는데, 공무원이나 뭐 스포츠 선수가 되는데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도박하는 행위 자체도 불법적이지만 도박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차 범죄가 자꾸 연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막 문제가 발생하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뭐 꿀알바라고 해서 막 사이트에 올라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다는 거죠. 불법 사이트에 뭐 총판을 한다던가, 혹은 최근에 뭐 마약 문제가 많은데 마약에서 뭐 나도 모르게 가서 운반책이 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허위 매물을 올려가지고 청소년들이 나 돈 없으니까 돈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려서 막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물건을 안 주고. 그럼 뭐예요? 이거는 명백히 사기죄예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폭력 문제, 뭐 친구 돈이나 후배 돈을 갈취해가지고 내가 도박 자금 마련하거나, 혹은 물건을 훔쳐서 내가 도박 자금 마련하거나, 이런 것들, 폭력 문제나 혹은 절도 문제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이트가 털려가지고 막 이제 다 일당들을 잡았어요. 잡고 보니 그 안에 청소년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정말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빚도 돈 문제도 생기지만 더 큰 문제는 전과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박을 정말 멀리하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또 도박을 해요.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뭐 때문에 한대요? 돈 때문에 한대요. 그래도 도박하면 돈 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이렇게 보니까 환급금, 제세, 수득금 뭐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환급금인데, 환급금은
매 회차 베팅이 끝나면 그 돈을 이용자들한테 돌려주는 돈을 환급금이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경마가 있어요. 경마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이 1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경마장에 가서 경마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가 돼요? 1억이 되죠. 1억. 그 1억 중에서 환급금이 73%에 해당되니까 얼마를 돌려준대요? 이용한 사람들에게 7,300만 원을 돌려준대요. 그럼 나머지 얼마를 안 돌려주겠다는 얘기죠? 2,700만 원 절대 돌려줄 수 없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돈은 점점점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박의 구조는 돈을 딸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도박 해가지고 막 돈 딸 수 있어 막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한 번은 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횟수가 많아지고 기간이 길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환급금 그 비율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돈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다 잃는 구조이다.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내가 하고 있는 게 뭐 도박은 안 해. 그런데 게임은 하고 있어. 그러면 그 게임 중에 혹시 도박적 요소가 사행성 요소가 없는지 좀 살펴보고, 그런 요소가 있다면 멀리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걸 멀리 할 수 없다면 그걸 하면서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박을 한다. 어떻게 한다? 당장 멈추라는 얘기예요. 당장 멈춰야 법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여러 가지 피해에서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멈추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돼.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땐 도움을 요청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혹은 주변 친구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도박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전문기관은 헬프라인이 운영되고 있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운영한 헬프라인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번호 너무 쉬워요. 1336번입니다. 1336번에 전화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을 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저를 만났을 때, 와, 도박 안 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들을 뒤따라가지 마시고 도박 문제로부터 안전하게 예방하고, 문제가 있다면 지금 멈추고 안전한 청소년,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